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트럼프의 황당한 그 트위터 기억하십니까? 정상회담 2분 전에 나왔던 그 트윗인데요. 그 트윗이 알고 보니까 이 전광훈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광훈이가 결국 나라를 망칠 뻔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트럼프의 황당한 트윗, 알고 보니까 전광훈 때문. 자, 요 얘기는요, 제가 짧게 좀 진행하고 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트윗 기억하시죠?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요. 그래서 seems like a fuzzy or revolution.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이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걸 난리가 났다는 말밖에 제가 달리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 이 메시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가 올렸다고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많이 보아왔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미군 기지에 대해서 한국이 압수수색을 했단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우려가 돼서 이런 트윗을 올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한국에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 기지도 압수수색하더라. 그래서 난 그게 우려가 돼서 이런 트위터를 올렸다. 근데 말입니다. 이 내용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교회 압수수색 당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폭동에 개입됐다는 점 때문에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죠? 자,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여기 보시면은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할 예정이지만 사실이라면 유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와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이게 트럼프의 주장이었고요. 이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광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바로 서부지역 폭동에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관여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기지 압수수색했다, 이딴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한 적 없어요. 한국군의 기지가 미군기지에 함께 있는데 그 한국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그거를 마치 극우 세력들이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썼어요. 자, 이게 뭐냐면 MCRC라고 있습니다. 성남에 가면은요, 오산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공역통제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MCRC라고 불러요. MCRC. 아마 그럴 겁니다. 공역통제소. 우리나라의 하늘을 통제하는 그런 곳입니다. 공역통제소는요, 대한민국 영공을 지나다니는 모든 이 비행물체들을 다 관제하는 곳이고, 만약에 이상한 비행물체가 나오면은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요격을 하든가 정체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MCRC인데 그 MCRC는요,
미군하고 같이 써요. 근데 MCRC에는 뭐도 들어있다?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공역 통제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내란 사건 때 12월 3일 날 특전사 헬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헬기를 누가 통제했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MCRC를 가야 돼요. 거기서 자료를 받아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라고 극우 세력들이 베베 꼬아서 헛소문을 퍼뜨렸어. 근데 그 헛소문 퍼뜨린 게 지금 이번에 트위터에 트럼프가 한 얘기에 그대로 나오죠. 또한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 당했는데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트럼프한테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결국 뭡니까? 트럼프의 얘기는 전광훈이가 나불된 얘기인 거야. 모수탄인지 뭐 모기약인지 그놈의 새끼하고 전광훈이하고 짝짝이 공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가짜 뉴스를 갖다 준 거죠. 자, 물론 다행스럽게도 트럼프가 가짜 뉴스라는 걸 진작에 인지했던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2시간 전에 지 입으로 어쩌 한국에서 뭐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떠버려 놓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딱 맞이하는 순간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나는 자리에서 또라이 같은 미국 교포 몇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숙청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질러요. 그러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아니, 자기가 2시간 전에 떠버리는 거는 뭐고 갑자기 가짜 뉴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트럼프는 2시간 동안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한 거지. 적어도.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이상한 소리를 갖다 바친 전광훈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 위기에 처할 뻔했던 겁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함으로써 별 문제가 아닌 걸로 끝났습니다만 자칫 잘못했다가 대한민국 국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이 잘못됐으면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관세를 때렸을 거예요. 관세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업들 다 망해요. 전광훈이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망할 뻔했던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제일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아, 정말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는 여러 차례 가짜 뉴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스마트하다고 또 추켜 세우기도 하죠. 잘 끝났습니다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찔한 순간이 왜 생겼다고요? 예, 전광훈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을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급히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과 협의를 했다고 하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극우 단체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가가지고 야, 국내 극우가 미국 극우한테 이상한 가짜뉴스 퍼뜨린다 라고 하면서 미리 해명을 미리 해뒀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미국의 극우 세력들과 결탁해서 정부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참 아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같은 놈은 나라야 어찌되든 기업이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짜 뉴스가 트럼프에 들어가든 푸틴한테 들어가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이익이 뭡니까? 예, 이재명 정부, 민주진보 정부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정광훈을 계속 놔둬야 될까요? 근데 정광훈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됩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계속 기각됩니다. 왜? 판사 새끼들 때문이지. 결국 판사가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적폐 세력들이 계속 설칠 수 있는 것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판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검사 비판하고 지금 검찰청 지금 개혁하려고 하죠. 하지만 검사들은 원래 그럴 수도 있는 놈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검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맡겨놓은 사람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판사야. 검사가 저렇게 폭주를 했다는 건 뭐냐? 뒤집어 놓고 말하면 판사들이 제 일을 안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판사는 검사들에게 폭주하라고 부추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결국 우리 사회의 적폐는 판사였다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광훈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나? 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9분입니다. 자, 김대호 PD와 갑작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잠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정신이 없으니까 일이 더 자꾸 꼬입니다. 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신 없네요, 진짜.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잘 짜두는데요. 계획대로 갑자기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제일 곤란한 상황이 진행자가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만 또 사람이다 보니까 돌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당황하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상태도 좀 좋지 못하고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D가 한 명 있으면은 괜찮을 텐데 이럴 때 되면 꼭 PD가 참 절실하게 느껴지네요. 자, 네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외신입니다. 앞서서 제가 전광훈 얘기를 했는데 이 전광훈 때문에 나라가 거의 들썩들썩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전화 위복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정광훈 참 열받네요. 자, 아무튼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완전히 푹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외신은 이경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정신이 없으시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네, 네. 위치가 조금 방향 바로 잡고요. 네, 안녕하세요. 실은 제가 이거 외신을 준비하기 전에 장용진 기자님께 제가 한 1시간 정도 준비해도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최대한 20분 내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편안하게 계속 진행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1시간, 2시에 네. 끝낼까요? 그러지는 네, 않고 편안하게. 한번 요약만 간단하게 해서 전달해 드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네, 뭐 여러분들께서 근데 뭐 괜찮다. 괜찮다라고 지금 쭉쭉 말씀하세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천천히 구체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고요. 댓글 상황 봐서 그리고 우리 실시간 시청자 수 봐가면서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외신 네. 반응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외신 반응이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외신에서 정말 긍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음으로 움직인 뭔가 있는 사람인 듯하게, 물론 아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매우 전략적이었다. 대한민국 위해서는 전략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응하고는 상당히 달라서 한번 외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당초 화요일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죠. 네. 제가 원래 화요일 방송인데 어제 생일이셔서 오늘 하게 되는데 오늘이 외신 방송 하는 날은 아니죠. 그런데 외신 지금 당장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아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니까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아첨했다. 제가 이거를 수업이란다. 제가 영어 수업을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 수업이라는 표현을 잘못 썼는데, 이거 이상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한 것처럼 읽혀지게끔 묘하게 기사를, 제목을 묘하게 이렇게 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이재명이 아첨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였는데, 잘못 읽으면 맥락상 마치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아첨하고 환영한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의 감정 변화가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재명의 화술에 트럼프가 넘어갔다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트윗,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네네. 이거 트루스라고 해서 트럼프가 개인 SNS를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거예요. 트럼프가 22년도였나요? 개인 계정이 이렇게 딱 잠겼어요. 그래서 네. 플랫폼을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해서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X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트위터가 X죠. 아무튼 이거에 네. 비해서는 사용자가 현저히 적은데 트럼프가 자기의 공식적인 메시지 여기에 빡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여기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사화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열 없는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그곳에 글을 올린 겁니다. 여기 뭐 이미 다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돈이 많으니까 좋기는 하네요. 글을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주커버그인가요? X, 그 당시 트위터죠. 트위터 운영자가 트럼프를 내쫓았어요. 하도 가짜뉴스를 많이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내쫓았는데 거기에 열받은 트럼프가 자기 거를 만든. 예. 그리고 계정이 정지되고 만들어버린 거죠. 나중에 얼마 내가 또 X를 또 자기가 또 인수까지 해버립니다. 하여튼간에 대단하지. 대단해요. 돈이 대단합니다.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한다. 뭐. 그러니까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잖아요. 나중에 장효진 기자님께서도 짐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한번 저희 사회이사를 한번 넣어주시고요.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참 네. 대단했어요. 근데 이 트윗 시끄러웠죠. 하나가 엄청 힘들었었죠. 시끄럽게 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마치 숙청과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걸 가지고 이게 바로 곧 아니라고 얘기 나왔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야 때거리 생겼다, 야 이것도 물어뜯을 거리 생겼다 하면서 조선일보 지면입니다. 이거 뭐 네, 이거 지면입니다. 의도적이었어요. 사실 보면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내보내 주시겠어요? 네, 지면 예. 어떻게 했는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걸 보고서도 그냥 조금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에 네, 협상을 앞두고 저런 헛짓거리,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는 그럼요. 말이에요. 정말 무례한 짓이거든요. 그럼요. 이런 무례한 짓을 잘 하기 때문에 잠시 다 기다렸어요. 아니, 트위터 올리고 만나자마자 막 뭐 이재명 달랜이라고 막 애를 썼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잠시를 못 기다리고 조선일보 말이야. 예, 이걸 갖다 지면에다 이렇게 만듭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잠시 그 몇 시간 동안이라도 뭔가 좀 흔들 수 있으면 흔들어 보겠다 이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가장 크다는 조선일보는 저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럼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저희가 시간이 막 촉박하지만 네, 그냥 한번 BBC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네, South Korea 참 offensive and other takeaways from Trump meeting. 그러니까 한국의 매력 공세와 트럼프 매력 공세. 미팅이잖아요. 트럼프 회담에서 다른 주요 시사점들, takeaways, other takeaways니까 다른 주요 시사점들.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의 매력 공세라고 표현을 BBC한테 매력 네, 공세. 매력 공세. 그러니까 이재명이 했던 것을 아첨이라는 단어도 넣긴 넣었지만 이거를 매력 공세라고 매력 보는 공세다. 것이 외신들의 주요 평가였습니다. 자, 매력 공세다. 네. 참 오펜시브. 참 오펜시브. 네. 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BBC 네. 보도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뒤에 BBC 보시면은 맨 윗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좌파 정치인으로 여겨지는 이재명이다라고 그러니까 left wing politician이라고 나와 Left 있잖아요. wing politician. 예. 그런데 그런 평판이 있다, reputation이 평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트럼프를 가장 큰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좌파가. 오히려? 트럼프는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 계정에는 우익 세력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좌파라는 표현으로 트럼프는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튼 좀 거부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트럼프가 검사들 싫어한다는 얘기는 제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좌파도 싫어하는군요. 네. 아무튼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가 in the past라고 나왔잖아요. 이재명 자체가 그 몇 대 줄인가요? 그냥 제가 한번 쭉 네.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 동맹이 회의적이었다. 과거에 이재명이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더 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과거에 말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want to develop stronger tie with China. 트럼프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안티 아메리칸, 그러니까 안티 반미주의자였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 여기도 보면은 미국 보수 성향의 일부 논평가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안티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죠? 무슨 마이클 창인가요? 무슨 고든창을. 네, 고든창. 예. 중국계. 무슨 고든창인지 구분창인지. 예. 예, 고든이에요. 고든이 아니고. 근데 고든창이라시고 아무튼. 네. 하여튼 그 창인지 삼지창인지가 네.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트위터도 올렸기 때문에 리스트 팀, 맨 마지막 문구입니다. 리스트 팀. 그러니까 이재명의 팀들은 has been worried might be subjected to one of Trump's now famous Oval Office. 이거 뭐냐면 맨 마지막에는요. direction drone이에요. 그러니까 오벌 오피스에서 그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막 꾸지람을 주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아예 이제 명사화됐습니다. 그 유명한 famous over office dressing drone 호통 꾸지람. 이렇게, 드레싱 돈이 네. 그게 dressing down. 네. 드레싱 다운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오버 오피스의 드레싱 다운 호통 꾸지람을 당할까봐
worried, 걱정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일이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비슷하게 그렇죠. 당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었고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정치적 논란거리, 특히 국내에서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네. 미국 구구 세력들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트럼프가 윤석열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호통쳤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 안 할 수가 없었고 바짝 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그날 새벽녘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바로 라이브 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킨다고 하셨죠. 네. 네. 근데 키지 않으셨더라고요. 다행히. 네.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네. 어우 씨 굽실된 것 같았다니까요. 갑자기.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여기도 제가 그 하이라이트는 하지 않았는데요. 맨 위에서 오른쪽에 but 보시면은 네. but when the meeting arrived 그러니까 그 회담이 열리자 이제 트럼프를 묘사를 합니다. Mr. Trump raised the issue. 그 이슈를 그 raise 제기했어. Only to quickly brush it off. 그렇지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제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곧바로 단순한 오해일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진짜 대수롭지 네.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 맨 가짜 마지막에- 뉴스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brush it off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어떻게 하면서 as a probably misunderstanding. 이거 오해잖아.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바짝 긴장을 하고 만났는데 막상 만나니까 이랬다라는 거를 바로 넣습니다. BBC에서도. 진짜 이게 전략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렇게 트럼프는 이런 짓 하고 맞습니다. 남을 놈인데 아마 트럼프는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걸로 상대방을 긴장시켰다가 풀어줬다 하면서 결국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걸 네.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보면은 사실 조선일보 같은 데는 트럼프한테 놀아난 거예요. 트럼프의 그 행보를 유리하게 만들어준 거야. 트럼프의 텍스트에 진짜 놀아난 거네요. 왜? 바보야. 왜 놀아나는 거야 도대체?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혹시 아십니까? 저기 그 리얼리티 쇼 했던 거, 그 You are fire인가 You fire인가요? 네네. 너 해고야 하는 그, 맞아요. 예. 그 리얼리티 쇼를 할 때도 보면 꼭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뻔히 봐왔기 때문에 적어도 언론사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글쎄 뭐 일부러 그렇게 하기 싫었겠죠. 조선일보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다음 문단으로 보시면은요. Lee's strategy of flattery clearly work. 그러니까 전략이죠. flattery 그러니까 그냥 아첨이 아니고요. strategy 그 다음 혹시 보이시나요? strategy of flattery clearly work이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첨 전략은 그냥 아첨이요. 비굴한 아첨이 아니고 외신을 걸 전략으로 왔습니다. strategy of flattery. 근데 clearly 완벽하게 work 작용했다. 효과를 봤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효과를 봤다. 이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뒤에 보시면은 그 큰 따옴표에서 bright and beautiful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오벌 오피스가 막 황금으로 둘러싸였다고 해서 막 촌스럽다 엄청 그 비난과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재명이 보자마자 bright and beautiful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트럼프가 막 기분이 좋아졌다. 어깨가 으쓱. Bright and beautiful new 막- look. 네네네. 아니 근데 저기 그 오벌 오피스가 거기에 그 금덩어리 번쩍번쩍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되게 좀 거부감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저기 그래요? 중국 같더라니까 중국 사람들이 빨갛고 그랬어요? 노랗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넥타이는 빨갛지 보면 번쩍번쩍하게 금적 해놨지 딱 중국인 거야 이거. 그래서 야 중국 그렇게 미워하는 트럼프가 꼭 하는 짓을 보면 중국과 똑같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멋있었어요. 저는 뭐 자기네가 돈 있어서 그렇게 그으로 도배하고 싶다는데 뭐 욕까지야.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BBC에서도 North Korea leader Kim Jong-un asking him to help make
그 P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이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그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지도자와 쌓아온 개인적 친분들을 이재명이도 칭찬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오버오피스 어머 너무 좋다. 야, 그 다음에 김정은 너 친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평화 만들어 달라. 이게 전략적인 아첨이었다. 트럼프 홈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잘 넘어가는데 네. 솔직히 보면 트럼프도 사실 보면 저럴 때 보면 애 같아. 그 보면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나이는 소년이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이거 트럼프만 애입니까? 네? 대한민국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남성들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대한민국 모든 남성을 트럼프랑 동급에 두시는 거죠. 어머 이 미쳤나? 그건 네.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어가시죠. 왜 네. 그렇게 사람을 죽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여기에 굳이 따옴표로 넣습니다.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인데요. The only person who can make progress is you, Mr. President. 그러니까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you, Mr. President. 당신이다. 당신뿐이다. 이재명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평화의 조종자가 된다면 if you become the peacemaker 그 유명합니다. 네. 그 유명한 거 then I will assist you by being a pacemaker. 예, 이게 보통 이게 아재 개그죠. 이런 걸 보고 아재 개그라 그러죠. 니는 페이스메이커, 니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재 개그로 하여튼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먹혔더라고요. 완전히 빵 터졌더라고요. 이거 저도 한글로 들었을 때는 아재 개그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BBC 이렇게 텍스트 보거나 이거를 이제 그들이 그 브리핑한 워딩으로 듣잖아요. 그럼 괜찮습니다. If you become the pacemaker, then I will assist you by being a pacemaker. 뭐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어요. 마치 그렇게 들으면은 영어식으로 들으면 너무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얘기였을 거고 우리식으로 들으면 아재 개그였는데 아재 네. 개그라도 괜찮았을 것 같아. 그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리이븐적이라고 하잖아. 심지어 이런 조크도 했어. 뭐 북한의 트럼프 타워를 짓고 말이야. 골프를 치는 그곳에서 골프 치자는 농담까지 했다라는 것을.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저평가된 아첨이 아니고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BBC가 되게 좀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자, 다음 볼게요. 네, 이 중대한 회담에서 무역, 한국의 주둔한 미군의 역할, 그 쭉 넘어갈게요. 그냥 무역이라든지 네. 한국의 주둔한 미군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해야 되는지를 다룰 예정이었는데 트럼프를 전략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놨다. 라는 것이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야, 네. 자 그리고 네, 그 밑에 보잖아요. 그 네. 밑에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밑에 보면 the number one goal of this team. 그러니까 이재명의 팀이 최우선으로 목표로 한 것은 was to make sure that he left the over office on Trump's good side. 그러니까 good side.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아주 그냥 트럼프 호감을 얻으면서 오버 오피스를 떠나는 것 뿐이었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트럼프 호감을 얻고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아주 최우선 넘버 원 골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이 네. 재밌어요. Having avoided a Zelensky moment.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려고 그렇죠. 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성공했다. 이게 젤렌스키 모먼트가 이제 그 젤렌스키가 굴욕을 당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명사화된 거예요. 젤렌스키 모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수건 젤렌스키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굴욕을 당한 그것, 젤렌스키의 순간. 네, 굴욕의 순간을 피하면서 아주 트럼프한테 호의감을 느끼게끔 만들어 놓고 오버오피스를 떠나는 것이다. 근데 뒤에 보세요. And they succeeded. 성공했다. 성공했다. 이겁니다. And they succeeded. 야! 성공했어. BBC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해? 외신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끝이 나 봐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원래 이렇게 세게 한번 지르고
뒤에서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고 특히 트럼프는 자기가 뭔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람 한번 뒤집어 놓더라고요. 꼭 원래 원래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야. 이게 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렇기 살았고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 통했고. 한다고 네. 일일비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조선일보쯤 되면은 그 정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알면서 수준 낮은 척 하는 거죠. 그냥 나쁜. 아니, 그러니까 클릭수 늘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나쁜 거예요. 이게 네. 다음 BBC 이거 간단하게 제목만 보세요. 네. 트럼프 say he want to meet in 김정은 만나고 싶다. 근데 이 트럼프가 나 김정은 만나고 싶어 이 워딩을 이재명이 이끌어낸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과거 대통령 시절에 18년도 일기 네, 정부 때. 일기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과의 그 뭐였죠? 그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네. 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3번이나 가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구체적인 성과 없이 그냥 딱 끝났단 말이에요. 애매하게 끝났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확장하고 싶은데 국제적인 제재에서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친분을 밑에 보면은 또 막 친분 과시하는 게 있거든요. 네. very good이라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김정은과 나 very good relationship 하고 있어. 그 stay there away 뭐 이거를 유지하기를 막 나 바란다. 막 여기 그 트럼프가 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은과 친분을 강조해서 북한이 그 과거보다 입지가 되게 탄탄해졌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사회 제재가 약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친분을 드러내면서 어떤 협상가로 본인을 부각시키고 할 때인데 이거를 본인 입으로 하지 않고 이 판을 이재명이 깔아줘서 트럼프가 어깨 으쓱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것 또한 외신에서는 정말 전략적으로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가 좀 자기가 좀 떠보려고 네,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띄워준 거에 적당히 맞춰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 딱 보니 그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는 얻을 걸 다 얻어왔고 적어도 그 젤렌스키 모먼트는 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젤렌스키 굴욕의 순간을 피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친필 뭐 메시지를 메시지를 네. 보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게 트럼프 이 사람 참 글씨를 참 막 뭔지는 못 알아듣겠어. 보니까 프레지던트 리라고 쓴 것 같아요 메뉴에는. 근데 이게 ABC도 구분이 잘 안 돼요. You are a great man, a leader. 예. 이건 뭐 해석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Korea has a tremendous future. 그러니까 엄청난 미래를 가졌다. With you. 네가 있어서. 너는 누구야? At the helm. 그러니까 지도자인 네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근데 참 ABC 아니 그러니까 저게 그 구분이 잘 안 가는 게 이게 E야, L이야 막. 예. I'm always here for you. 나 너랑 언제나 같이 있을게. Best wishes. 뭐 행운을 빈다 이런 거죠. 자, 베스트 위시스인데 저 보면서 이 베스트 E야? S야? 예. 허당 보이는데 왜 못 보이신다고 아, 하시나? 진짜. 저는 오히려 트럼프 사인이 잘 안 보입니다. 트럼프 사인 막 이러잖아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아. 그런데 이게 친필 메시지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지도자한테 즉흥적으로 손글씨를 쓴 친필 메시지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러브레터라고 불리는 그 과거에 북한한테 준 거 있었죠. 근데 네. 그거는 비공개. 비공개였죠. 비공개이면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친필 메시지는 그 회담 현장에서 직접 써서. 네, 직접 써가지고 준 거예요. 어. 아주 이건 이례적인 행동인데.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다른 나라 지도자를 그레이시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 표현 안 했어요? 안 펴준 적이 없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면 안 네, 될까요? 트럼프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그래도 뒤져봤는데 네, 그래요? 외국 지도자를 향해서 그레이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트럼프는 한 적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겹쳐도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메시지 자체가
극우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는 극우에서 계속 이 사람은 반미 지도자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구해줄 사람은 트럼프가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기대를 트럼프가, 너무 했었잖아요. 이재명을 토벌을 네. 할 거야. 표현이 그래. 토벌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랬어. 그런데 트럼프는 이 모든 현 상황, 숙청이라든지 혁명 이런 현 상황이 아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이 친필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한국의 합법적인 지도자다. 너희들 인정해라. 너희 메시지는 잘못된 것이다. 그걸 향해서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무대에서 극우들이 아무리 트럼프 외쳐도 야, 국제적인 무대에서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야 너희들 왜 인정 안 하니?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네,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니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막 들어오는데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쳐요. 뭐 숙청 어쩌고 저쩌고 압수수색 어쩌고 외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트럼프가 저 가짜 뉴스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딱 포착이 되는 걸 맞습니다. 보면서 예. 이게- 얼마나 극우들은 참 당황했을까 싶네요. 맞아요. 뭐 아스팔트 우익 보면은 뭐 나경원도 있고 주진우,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억지 소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굳이 억지 소리, 특히 이제 미국과 트럼프의 관계에서는 억지 소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에서는 뭐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그들이 억지 소리 할 수 있는데 최소한 그 미국과의 뭐 반미 이런 지도자다. 트럼프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억지 소리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또 하겠죠, 뭐. 그러니까 뭐라고 또 희한한 뭔가를 갖다 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면서 아니 뭐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 99명 잡아가지고 오키나와에 갖다 놨다는 뭐 그런 소리도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긴장을 풀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네, 보도가 제목 나왔네요. 같습니다. 뭐 공개적인 비난 이후에 한국 지도자와 회담을 가졌다 이런 거고요. 그 네. 밑에 다음에 보시면은 트럼프가 했던 말들입니다. 물론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I'm heard bad thing. 나 나쁜 얘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직접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어. I don't know. It is true or not. 나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 보세요. 본인이 SNS에 그렇게 팍 지르고 나서 처음에 딱 듣자마자 나 나쁜 얘기 들었는데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미 지가 끝났어. 다 얘기 다 해놓고서는 와 참 사람을 들였다 놨다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나쁜 짓이 솔직히 말해 나쁜 짓이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거 양아치야 양아치 이거 국제 양아치야 이거 근데 참 트럼프니까 지금 봐주는 거야 이거 아무튼 계속 이어가 보시죠. 네, 그 다음 그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Sure, it's a misunderstanding. 야, 분명 오해지? 야 너 되게 안 좋은 일 있다며 안 좋은 얘기 들었어. 그거 왜지 맞지? 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오해지? 야, 이게 트럼프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야. 네, 이것이 정확한 워딩이다. 이 워딩만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워딩 한번 보시겠습니까? I feel very warmly toward South Korea. 나는 한국에 대해 매우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아이고, 아첨이란 참나. 표현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아첨했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아첨한 거지. 누가 우리가 아첨했다 그러겠어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어딘가요? 야, 참 대단하네요. 예. 아유, 어딘지 모르겠다. 네, 그다음에 네네. 트럼프 also said 뭐 이렇게 그거 하실 건가요? 이 hope meet again North Korea 김정은. 네. 뭐 나 곧 조만간에 적절한 시기에 꼭 김정은 만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가능하다면 올해, 그러니까 맨 마지막 he would like to do so as soon as this year.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올해 그렇게 하고 싶어. 앞에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do so 그렇게 하다라는 거니까 나 그렇게 가능하다면 올해 꼭 그 김정은 만나고 싶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트럼프가 뭐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한다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이제 왜 우리 요즘에 뭐 아이들이 유행하는 그 킥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의 킥이 뭐였냐면
노벨 평화상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판은 다 깔아놓고 트럼프 어깨 으스, 나 김정은 만날 거야. 나 올해 안에 꼭 만나고 싶어. 이 얘기 다 해놓고 노벨 평화상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재명 거기서 굳이 하지 않았다. 거기서 얘기하면 오히려 김이 셀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얘기 안 하면서 네. 분위기 다른 거로 분위기를 다 띄워주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잘 먹혔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그러면은 대놓고 아첨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네. 다른 걸로 맞춰주니까 오히려 그럴싸하게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이거 지금 AP도 남아 있는데요. 그건 빼고 그냥 워싱턴 포스트까지만 간단하게 네. 하고 말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리스 콜 himself foreign policy 어디 이게 있어? 프라그마티스트인가요? 예. 다 안 하고요. 네, 프래그마티스트, 그러니까 그 실용주의자. 실용주의자. 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은 스스로가 나 실용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뭐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재명이 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 제이콥 주마가 했던 얘기 이재명이 과거에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금 오늘 시점에 이걸 워딩을 넣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그 아첨의 전략을 쓴 이재명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넣는데 뭐냐면 I will quarrel between his legs, it's necessary. 나 필요하다면 그 다의 사이를 기어갈 수도 있어. If 네. that's what I have to do for my people. 나 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 또 뭐라고 했냐면요. But I am not a pushover either. 근데 나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야. 트럼프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를 향해서 했던 이재명 이 워딩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굳이 옛날에 했던 워딩인데 이걸 지금 넣습니다. 이재명의 아첨 전략이다면서 이걸 굳이 넣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구색이 얼마나 좋습니까? 구성 자체가. 워싱턴 포스트가 더 평가를 후하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보니까 저기 좀 표현이 세게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BBC 쪽에서 표현이 좀 더 세게 들어갔는데 내용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의 내용이 더 저는 이거 소름 돋았어요. 여기에 갑자기 이게 나와서. 네, 나 그 다리를 기어갈 수도 있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라면 나 기어갈 수 있어. 그렇지만 나 만만하지 않다? 이걸 탁 놓습니다. 나 만만한 상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첨 전략이 지금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내가 네 다리 사이를 충분히 나는 필요하니까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나 혼자 막 감동했어요. 저 혼자 감동한 건 아니죠? 네. 네, 그 뒤에 보면은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Strategy Flexibility. 그러니까 이재명은 전략적 유연성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이죠. 네. 그리고 그 마지막입니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굳이 트럼프가 왜 그 마지막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40,000 drops라고 나오잖아요. 네. 자꾸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 막 우기잖아요. 계속 우겨요. 네. 그런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맨 아래에 아주 그냥 딱 박았습니다. 4만 명이 아니라 28,500명이다. The number, actually number. 정확한 네. 숫자는 28,500. 야, 28,500명이다. 끝.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수가 2만 명대로 내려온 게 꽤 됐어요. 사실 20년 다 돼가거든요. 네. 근데 자꾸 트럼프는 4만 명 하는데 4만 명은 제가 현역일 때도 4만 명 아니었어요. 트럼프는 엊그저께도 굳이 4만 명이나 우겨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요, 이거 누구 워딩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스트레이트야. 그냥 딱 스트레이트입니다. Actually number. 야, 사실 28,500명이다.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이 4만 명이던 시절은요, 실은 전두환 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지가 군대에 있을 때쯤인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는 옛날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둔하는 미군이 2만 명대 떨어진 거는 90년대 들어오면 다 2만 명대 떨어져요. 그런데 4만 명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지가 이제 젊은 시절 때 생각하고 있는 못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트럼프가. 저게 AP는 그냥 제목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더 AP를 이상 하지 볼까요? 않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의 Initial warning to South Korea's lead. 그냥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경고는 warning, 초기 경고는 turn into 바뀌었어. warm welcome으로 바뀌었어. 초기 경고했다. warm welcome. 근데 after flattery.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전략적 그 아첨 이후에 warm 따뜻한 웰컴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AP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참 지금 저렇게 좋은 뭐 언론 뭐 보도 외신 보도를 보니까 다 이렇게 다들 이제는 좀 안심하고 또, 네. 또 하고는 있지만 워싱턴 포스트를 읽으면서 제가 진짜 막 소름이 딱 돋을 정도로 감동을 예. 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야 어떻게 이런 구도로 넣지? 근데 저는 하는 사실 생각이 그날 들었습니다. 밤에 진짜 불안했어요. 엄청 불안했어요. 생일인데 불안불안하게 그러니까 생각했을 거예요? 생일이 25일 날이었지 않습니까? 25일 월요일이었죠. 예. 그 메시지요? 트럼프. 트럼프의 그 SNS 메시지 올라오는 거 보고 오늘 밤에 만만치 않겠다.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오, 모르겠구나. 저는 생각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저 좀 속으로 진짜 했던 얘기만 할게요. 약간 비속어 있어. 트럼프 이 새끼 봐라. 똑같네 이 사람은. 협박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푸는 거잖아요. 네. 선 협박 후 뭐 이렇게 협상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근데 입으로 발화하진 않았어요. 제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협상 전략이다, 장난질 친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싶어서 상당히 좀 불안했었죠. 근데 너무 늦었네요. 벌써 1시 반이 다 아유, 돼갑니다. 벌써 1시 반이 다 됐네요. 네, 여러분들 졸리시죠? 저 졸립니다. 빨리 갈게요. 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금요일 날 뵐까요? 금요일은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